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년 챔피언스 리그를 누빌 아시아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사데흐 무하라미입니다. 2018년부터 크로아티아 디나모 자그레브의 선수로 뛰기 시작한 이란의 무하라비. 오른쪽 풀백인 그는 그동안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주전 선수로 기용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2022-23 시즌부터 본격적인 주전 라인업에 들어갔고 2022-23 시즌 시작하자마자 4경기 만에 이동을 뽑아내 공격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챔스 무대로 돌아온 자그레브와 첫 챔피언스 리그를 뛰게 된 무하라비. AC 밀란, 첼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한조가 되어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9위는 마에다 다이젠. 셀틱은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를 우승하며 챔스 본선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챔스 2차 예선에서 탈락에 이어서 유로파리그 강철까지 맞이했지만 이젠 본선에서 바로 붙게 된 것입니다. 셀틱엔 일본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그중 이데구치 요스케는 무릎 부상으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타테는 가능성을 보여준 수준입니다. 오히려 마에다가 2021년 12월 31일 겨울 이적증에서 이적해와 엄청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부터 어느 자리든 가리지 않은 전천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터뜨린 골로 폼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 경기 3도움을 기록해 유럽 무대에 완벽히 정했음을 알렸습니다. 딸이 호빵맨을 좋아해서 호빵맨 세레머니를 즐기는데 챔스 무대에서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위는 후루하시 쿄고입니다. 셀틱의 원톱으로 자리를 굳건히 다지며 이제 제2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넘으려는 후루하시. 170cm라는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 포지션을 뛸 수 있는 그는 2021년 일본 프로리그 강력한 득점왕 후보였지만 빠르게 유럽으로 이적해 타이틀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 홈 첫 경기에서 일본인 최초로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화려한 포문을 열었던 후루하시는 시즌 20골로 일본인 유로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셋을 찍어냈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5골 2도 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쓸 수 있는 카드임을 증명을 했는데 과연 그가 이번 챔스 무대에서 같은 조의 레알 마드리드, 라이프치히, 샤우트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그의 피지컬이 버텨낼 줄지가 관전 포인트. 2021년 인터뷰에서 여기에서 잘해서 프리미어리그로 가겠다고 말한 그의 EPL 진출 의지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7위는 모리타 히데마사입니다. 1995년생의 일본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2021년 첫 유럽팀으로 포르투갈 1부 리그 승격팀 산타 클라라를 선택했고 이적하자마자 2,000분 이상 리그에서 활약하며 팀의 중원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1년 만에 포르투갈 최대 클럽 중 하나인 스포르팅으로 52억에 이적을 하게 된 히데마사. 때마침 스포르팅이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챔스 본선 진출권을 따내 첫 챔스 무대를 밟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아시아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D조, 프랑크푸르트, 토트넘 그리고 마르세유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페드로 곤잘베스, 우루과이의 신성 미드필더 우가르테가 선발로 나올 예상이 많아서 백업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메우디 타레미입니다.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하자마자 3년 넘게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타레미. 포르투에서 2시즌 동안 36골을 터뜨렸고 챔스도 3골이나 넣었죠. 특히 지난 시즌 AC 밀란의 수비를 상대로 적재적소에 킬패스를 넣어주며 1도움을 기록한 장면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022-23 시즌 개막 3경기 만에 2골 1도움으로 절정의 폼을 유지 중인 타레미는 전 시즌 전반기 11경기 무득점 같은 부진을 반복하지 않았고 초반부터 좋은 모습입니다. 타레미가 여전히 포르투의 1옵션 공격수지만 토니 마르티네즈, 에바니 우송 등 좋은 공격수들과의 투톱 호흡이 챔스 16강행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경쟁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의 시즌 초 리그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게 희소식입니다. 5위는 카마다 다이치입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11위에 그쳤지만 42년 만에 유로파리그 정상에 서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낸 프랑크푸르트. 챔스 개편 이후 첫 진출입니다. 리그에서 45득점에 불과한 처참한 공격력이 문제였던
프랑크푸르트 공격진이었고 그중 카마다 다이치는 리그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32경기 4골에 그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로파 리그에서 13경기 5골로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신했고 리그와 다르게 뛰어난 활약으로 에이스가 됩니다.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카마다 다이치가 거의 팀 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토트넘, 스포르팅, 마르세유를 상대로 그의 장점이 무조건 터져야 프랑크푸르트가 16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격 빌드업의 핵심이었던 윙백 코스티치의 이적으로 공격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위는 하세베 마코토입니다. 아시아인으로 차범근의 출장 기록을 뛰어넘어서 최다 출장 기록을 세운 하세베는 39살의 나이에도 빅리그에서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까지 뛰고 현역 은퇴를 발표한 그는 그동안 분데스리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수로 각광을 받았고 능숙한 독일어로 리더십까지 발휘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주전 선수로는 아니지만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로파리그까지 곧잘 나갔던 하세베는 챔스 무대는 과거 볼프스부르크 시절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라스트 댄스를 준비 중인 그의 마지막 투혼을 기대해봅니다. 3위는 사르다 아즈문입니다. 러시아 리그를 떠나 이제 본격적인 독일 무대 풀 시즌을 치르게 된 아즈문은 개막 후 4경기까지 폼이 오르지 않아 문제입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 얇은 스쿼드 때문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감독도 전술적인 교체 없이 개인 플레이에 의존을 하는 모양이 큰데 아즈문의 폼까지 죽어버려서 제한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즈문과 쉬크의 동선이 겹치는 게 문제. 패트릭 쉬크, 무사 디아비가 지난 시즌 팀을 챔스 무대로 올려놓은 1등 공식급 공격수지만 기복이 심했고 아즈문이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16강 탈락의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2022-23 시즌 포칼 1라운드에서 레버쿠젠은 3부 리그 팀에게 져 광탈했습니다. 2위는 김민재입니다. 2022년 여름 나폴리는 첼시로 이적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페네르바체로부터 김민재를 영입했습니다. 나폴리에서 8년간 뛰면서 팀을 항상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수비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쿨리발리의 이탈은 뼈아팠지만 터키 리그 베스트급의 수비수를 영입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빅터 오시멘을 꼭지점으로 새로 영입된 크비차의 놀라운 공격 그리고 삼선 미드필더 자원들의 빠른 볼 배급과 타락방 능력으로 나폴리는 스피디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민재의 빠른 적응으로 수비 라인의 안정화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던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유로파리그에서 유럽대항전 합격장을 받은 김민재는 이제 리버풀 아약스라는 더 거대하고 강한 공격수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극적인 4위 안착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3시즌 만에 복귀했습니다. 조편성도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 마르세유로 나쁘지 않은 조지만 그동안 콘테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 뼈아픈 탈락의 역사들을 써왔던 만큼 불안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챔스 무대에서 17골 5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8-2019 시즌 맨시티를 격침시킨 골로 챔스 무대에서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다시 이 무대에서 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챔스에서 한 골만 더 넣게 된다면 호나우지뉴, 마르코 로이스, 프랭크 리베리, 보티의 챔스골을 넘어서게 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천재 축구 유망주였지만 명예보다 돈을 선택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